What's the best piece of advice you've ever received? I think it's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e world. If you read every ancient text, whatever you read, the most common phrase, whatever religion, the Nag Hammadi, the Torah, the Bhagavad Gita, including the Bible,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even the forbidden books of the Bible, like the book of Timothy and Thomas and Judas, the most common phrase ever repeated in all of those texts, you know what it is? Do not fear. Funny enough,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says, do not fear 365 times.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체이스 휴즈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심리 전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에게 사람 마음을 읽는 법, 마음을 조종하는 법,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왔던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그런 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를 꼽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Fear is the opposite of love, and every spiritual teaching, so almost all spiritual teachings teach that we only really have two basic emotions as humans. We have love and we have fear. And I think having a good life is getting out of that fear area and getting into how can I just be open-hearted all the time and just loving what's going on and be more in the love part. 즉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반대로 두려워하면 사랑에서 당연하게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모든 고대 문서가 반복해서 외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심지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왔다고 말했는데,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란 말을 매일매일 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이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현실 생활에서는 이 말은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 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고 뭘 하라는 건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벽부터 쌓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자기도 모르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죠. 이 두 케이스 모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꿈꾸기만 하고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 안의 꿈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내 자신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두려워해도, 꿈을 두려워해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도 결국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반대인 두려움이 내 삶의 중심을 장악해버린 결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두려움은 우리를 사랑에서, 성장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가보르 마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두려움은 트라우마를 만들고 그 트라우마는 뇌의 기억을 넘어 신경계, 몸, 정신 사이에 흉터를 남긴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한평생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피하려고 온갖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은 삶은 성장을 멈춘 삶이고 나의 감정을 닫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출발점은 바로 두려워하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상태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갈등을 만들지도 않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은 생각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미루거나 원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건 결국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상태로 나가게 되면 감정이 바뀌고 세상은 바뀐 감정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천 년 동안 모든 종교, 모든 고대 가르침이 반복해서 외쳐온 인류의 지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거고, 또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어떤 외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이 없어서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인간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내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가보르마테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의 두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때 느꼈던 두려웠던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경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죠. 우리 소화관에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오는 감정을 차단하게 되면서 신경소통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런 검은 부분이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꺼진 부분이고, 이렇게 밝은 부분은 신경이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둡게 된 부분이 우리가 느껴오던 두려움을 억눌러서 그대로 신경소통이 끊어지면서 우리 몸 안에 두려움이 그대로 남은 상태가 돼버린 거고, 이 밝은 부분이 사랑으로서 우리 신경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뇌와 몸, 이 신경소통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연결됩니다. 우리가 뭐 로맨스적인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붙어 있죠. 그런데 또 헤어지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신경을 다시 연결하게 해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안 느끼려고 피하려고 할 때는 단절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신경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세상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고 사랑하고 허용해주면 신경소통은 올바르게 되지만,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를 한심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소통을 끊게 되고 우리는 올바른 신경소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거죠.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각종 청구서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아이는 그걸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볼 뿐입니다. 이 신경회로의 소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신경계와 연결된 해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내 신경계, 내 존재 방식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지도를 봐도 이 두려움과 사랑이 내 에너지 레벨, 주파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경계 소통이 계속 꺼지게 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가깝게 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의식 수준의 레벨을 100 수준의 레벨이라고 했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신경소통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감정을 허용하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의 신경소통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레벨 500 수준일 때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우리 기본 감정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세 번째처럼 뇌와 몸의 신경소통이 아주 올바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의식 레벨 1000 깨달음의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랑의 상태. 근데 이 레벨은 당연히 쉽지 않겠죠. 이렇게 뇌와 몸의 신경소통이 올바르다는 뜻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상태인데, 그런 상태는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저렇게 신경소통이 더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소통이 제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 뇌와 심장의 진동수가 점점 더 일관성을 띠게 되면서 우리의 주파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를 바꿔야지 우리는 외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역시나 명상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내려놓기라는 방법도 있고, 또 그의 스승인 레스터 레븐슨의 릴리징 테크닉,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스킬도 있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한다든지 뭐 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이 중심입니다.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방법들도 진짜 뿌리에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고 내 몸에서 사랑을 느껴줘야 되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만 한다던가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그건 생각 층위에서 그칠 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변해야 하고 우리 신경계가 실제로 변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생각 대신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두려워도 생각으로 계속 도망친다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보내게 됩니다. 명상은 그 수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미주신경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는 방법입니다. 현재로 나를 데려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감각을 그대로 느껴주는 겁니다. 이 현재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도 행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신경소통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만히 5분을 앉아서 내 현재를 느껴주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 중독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초조해질 겁니다. 혹은 굉장히 지루하거나 순간적인 어떤 충동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불편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명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시 두려움 대신 사랑이 흐르는 신경과학적인 언어로는 뇌와 몸의 신경회로들이 올바르게 잘 소통하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명상을 제대로 해서 나도 신경 패턴을 바꾸고 내 내면부터 바꿔서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7년 동안 명상을 해오면서 수없이 돌아갔던 그 길을 정말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촘촘하게 잘 정리한 강의입니다. 현재 지금 4차 강의 모집 중입니다. 명상이 내 삶에 도움이 정말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의는 1, 2, 3차 모두 일주일 안에 마감됐기 때문에 4차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